기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.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럼 사실 이제 금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. 이제 절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. 그럼 당연히 예치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개인 시장이나 투자 규모가 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연내 그러면 세 번의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불장이 온다라고 보시나요? 네, 이제 2부로 좀 넘어갈 텐데요. 좀 궁금한 게 쟁글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. 잘 아시잖아요. 뭐 네. 트라이앵글이야, 뭐 쟁글이야, 뭐 뭔지도 모르는데 쟁글은 어떤 회사인지를 네. 좀 더 한 번 더 좀만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쟁글은 그 쉽게 생각하시면 코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볼 수 있는 코인 정보 포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, 그 안에는 당연히 이제 뭐 글로벌 가격도 있지만 뭐 한국 기준 가격 같은 데이터도 있고, 다양한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 정보도 있고, 코인별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뭐 공시처럼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, 좀 더 깊게 이제 이해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에 대한 이제 리서치나 좀 이렇게 분석 자료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우리가 그 2024년 4월 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1년이 지금 지났거든요.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반감기는 강세장의 좀 촉매제 역할을 좀 해왔잖아요. 현 시장은 좀 어떤가요? 이제 반감기는 뭐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미 95% 정도가 지금 채굴이 돼 있는데 그 나머지 그럼 그 5%가 뭐 6개월 내에 채굴되면 반감기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치는데, 시장이 극도로 작았을 때는 그게 굉장히 유의미했겠지만 뭐 ETF도 들어와 있고 뭐 이제 기관 투자도 들어와 있는 현재 시장에서는 그 유동성이 줄 수 있는 건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네. 블랙록 같은 전통 금융 거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거든요. 이러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좀 줄까요? 일단은 가격의 움직임 측면은 그냥 가격의 상승이냐 하락 측면에서는 당연히 꾸준히 강하게 밀어 올리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.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개인들이 물론 투자를 주도하고 했었지만은 기관 시장의 일부만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이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훨씬 더 잘 나올 거다라는 게 있고, 두 번째로는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도 안정이 정말 많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, 제가 2019년, 20년, 뭐 21년 이때 윈터를 몇 번 겪을 때, 그때 크립토 윈터 와서 시장 좀 빠진다 하면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대로 한 3, 4일 연속 빠졌어요. 그 누적이 아니고 하루에.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, 기관 투자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렇게 단기적으로만 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개인들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걸 흡수를 하거나 그 체력이 많이 좋아지는 거를 시장의 이제 구조적 변화로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.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그럼 사실 이제 금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. 이제 큰 변화로서는 어쨌든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이 좀 있어야지, 그리고 풀리는 게 더 뭐 생겨나야지 금으로 가든 주식으로 가든 뭐 코인으로 오든 올 텐데, 금리 변화가 아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, 투자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. 개인 시장이나 투자 규모가 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연내 그러면 세 번의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불장이 온다라고 보시나요? 올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.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자 지금 25bp를 내리냐 한 달에 50bp를 내리냐가 실질적으로 차이로 보면 25bp밖에 없거든요. 그럼 그걸로 자금이 미친 듯이 오냐가 아니라, 이게 한번 시작되면은 6개월 만에 내가 얼만큼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, 1년에 만큼 얼마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보면, 그 금리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는 게 한 달로선 차이가 적겠지만 6개월, 1년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뭐 자금 관점에서 내가 6개월을 보고 투자를 할 거냐, 1년을 보고 투자할 거냐는 관점에서 유동성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고, 그러면은 이런 위험 자산이지만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금리가 이렇게 빨리 내려가기 시작하면,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를 더 많이 투자해도 내가 현금 유동성이 몇 달 뒤에 마르지 않고 안정화될 수 있겠구나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위험장이면 위험장일수록 그 금리 인하 속도가 절대적인 양 보다도 훨씬 더 이제 주는 신호가 클 것 같고,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
그 이제 좀 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, 알트 시장은 애초에 시장 그 시총이 크지 않아요. 그리고 거래량도 뭐 늘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량과 유동성만 흘러들어올 수도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,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근원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신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적은 금액만 유입이 되더라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알트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성화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주도하에 암호화폐의 규제도 다 풀리고 기관들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시장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. 한국 정부에서 크립토를 이건 요즘은 그래도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다만 몇 년 전부터 했으면 왜 그때는 검토를 못했는가?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 기술이 작년에 비해서 나아진 거는 거의 전혀 없거든요. 없죠.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뭐 규제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되지도 않았어요. 물론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, 그러면은 안 하더라도 좀 미리 검토를 해놨었으면 지금 와서 부랴부랴 공부할 필요는 없었는데,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아쉽죠. 근데 그 아쉬움의 근원은 아까 이제 한국 시장의 특성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, 한국은 리테일이에요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고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볼륨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금융으로 치면은 경제 규모나 이제 뭐 시가총액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참 작은 시장이지만, 그렇죠. 가상자산 형태 봤을 때는 그런가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. 한국 시장 위상이. 근데 그 한국 시장에서의 위상을 얘기할 때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인 거죠. 근데 그 개인 투자분들에 의해서 뭐 모바일 혁명 때도 안 오고 뭐 인터넷 때도 안 왔던 그런 전 세계 유명 벤처 캐피털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요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는데, 그 모든 후광 효과와 그 유명한 리테일을 두고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는 너무너무 아쉬운 영역인 거죠. 아직은 기회가 조금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다만 그 기회조차도 서두르지 않으면 뭐 결국에는 뺏기고 또 한국은 하나의 이제 후속 시장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죠. 전 개인적으로 제가 그 알트코인 투자할 때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커뮤니티 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는, 대형 VC가 투자한 거는 웬만하면 그대로 팔로우업 해도 좋다, 나쁘진 않다. 왜? 그들이 얼마나 좋은 리서치 팀원들을 가지고 있겠어요. 그럼 미국이 지금 밀고 있는데, 미국이 지금 규제 다 풀어주고 비트코인 사라 그러고 있고 막 스테이블 코인 다 붙여주고 있는데, 애매하면 미국 따라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또 흥선대원군의 후예로서 네. 또 하나의 장점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제일 많이 우리 미국이랑 다르다. 놀라워요. 그래서 근데 뭐 분명히 다르겠죠.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겠지만. 언어도 다르긴 하죠 뭐. 네, 근데 이제 색깔도 다르고. 그 미국에서 그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그 또 단점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은 왜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도 강도 높게 살펴보면 그래도 이것도 좀 감수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 텐데, 저는 좀 어떤 위험성 위주로 먼저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신규 코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? 이 코인들을 볼 때. 일단 근데 저는 요즘은 큰 트렌드에 부합하는 코인인가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막 그 재단에서 엄청 막 설득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영역에서 애초에 큰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코인인가, 그 스테이블 코인이든 비트코인, 뭐 파이든 뭐 AI든 그런 관점의 걸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,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투자는 매수세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,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, 그리고 이 시장에서 주요 오피니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거를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가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뭐 짬뽕도 먹을 수 있고 짜장면도 먹을 수 있어요. 둘 다 괜찮아요. 그런 것처럼 코인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팀이 10팀이 있는데 그중에 한 팀만 많이 알려지면 그 코인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고 투자가 모일 거거든요. 그래서 코인 그런 펀더멘털이나 섹터도 중요하겠지만,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가 정말 얼마나 많은 또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뭐에 주목하고 있는 건가, 그들의 입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건가, 그런 관점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